강원 지역의 한 휴대전화 매장 직원의 휴대폰에서 수백 개의 미성년자 성착취물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금품을 주겠다며 유인해 이 같은 성착취물을 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980년 4월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열악한 노동 환경을 참다 못한 광부들이 회사와 어용노조에 반발하자 계엄당국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토대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사북 1980이 정선 작은영화관 등지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포항 영덕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남북 10축 고속도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절된 삼척 영덕 구간을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석탄산업 전환지역 지역살리기 공추위가 최근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설립하겠다고 한 나경균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노출 영상통화를 요구하는 디지털 성착취 수법이 번지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응한 청소년들은 곧바로 범죄의 표적이 되고 한번 촬영된 영상은 온라인에 남아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한데요. 최근 강원 지역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매입한 중고폰에서 미성년자 영상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앳된 얼굴의 여성이 속옷 차림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 남성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신체 노출과 성적 행동을 요구하는 대화를 이어갑니다. 셔츠 올릴 수 있어요? 카메라 좀만 내려줘라. 또 다른 영상에서는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가 남성의 요구에 따라 신체 일부를 노출하기도 합니다. 외국인 여성과의 유사한 영상통화도 다수 확인됩니다. 이 영상들은 모두 강원 지역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근무했던 30대 A씨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동료 직원이 A씨의 중고폰을 매입했다가 문제 영상을 발견해 제보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주겠다며 영상통화를 유도했습니다. 확인된 영상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녹화된 것들입니다. 저장된 메시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상대 여성이 나이를 08, 2008년생이라고 밝히자 A씨는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10분에 10,000원을 주겠다며 영상통화를 요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장된 영상만 수백 개, 여성 이름별로 폴더를 만들어 보관한 정황도 확인됩니다.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노출 사진과 영상뿐만 아니라 길에서 몰래 찍은 사진과 동영상도 다수 저장돼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의 사진도 발견됐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겉으로는 그런 걸 아예 전혀 못 느꼈었는데 황홀한 상상을. 현행법상 직접적인 성행위가 없더라도 미성년자에게 금품을 미끼로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노출, 음란 영상 촬영을 유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법률에는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혹은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요. 해당 휴대전화는 18일 경찰에 제출됐으며 경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단속 건수는 1,513건으로 1년 새 34%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번 촬영된 영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청소년을 겨냥한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력 진압은 이제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한 달 앞서 강원 정선 사북에서도
계엄 치하에서 국가폭력이 자행됐다는 사실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최근 개봉했습니다. 영화는 당시 피해자였던 광부들과 사북 지역 주민들의 증언, 그리고 남겨진 역사 기록을 토대로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석탄 산업의 최전선에서 일했던 광부들, 지하 1000m 갱도는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위험한 공간이었습니다. 나무 지지대 몇 개에 의지해 하루 5시간 넘게 탄가루를 들이마시며 석탄을 캐던 시절,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1970년대, 10년 동안 매년 평균 200명의 광부가 작업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1980년 4월,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열악한 노동 환경을 참다 못한 광부들이 회사와 어용노조에 반발했고, 광부들과 공권력이 충돌하며 광부와 경찰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황을 진압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계엄 당국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북 사건으로 총 28명이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여 명이 끌려가서 폭행과 고문을 당하거든요. 국가에 의해서 가혹한 폭력이 자행됩니다. 6년여 동안 탄광촌을 오가며 기록한 영화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사북의 아픈 역사를 담았습니다. 당시 정선경찰서 등지에서 벌어진 폭력과 고문,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진 광부들과 가족들의 삶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간첩, 빨갱이, 폭도라는 낙인이 찍혀 있잖아요. 결국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던 광부들은 노동력을 상실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병들고 일찍 죽었습니다. 영화의 박봉남 감독을 비롯해 교육계, 학계, 노동사회단체, 문화예술계, 정치, 종교계, 지역 주민과 기업인 등 천여 명은 1980년 4월 사북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북 사건의 기록과 진실을 다룬 다큐멘터리 1980 사북은 정선 지역 작은 영화관과 전국 독립영화관 등에서 상영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석탄산업 전환 지역 살리기 공추위가 최근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설립하겠다고 한 나경균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공추위는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하겠다는 발언은 폐광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의로운 전환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새만금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폐광 피해 지역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내국인 카지노 추가 설치는 지역 갈등과 시장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추위는 나 사장의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며 추가 거론 시 전북 지역사회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영덕 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남북 10축 고속도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절된 삼척과 영덕을 하루빨리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에선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개통한 포항 영덕 고속도로. 동해안을 잇는 남북 10축 고속도로도 점차 모습을 갖춰가고 있지만 영덕에서 삼척까지는 여전히 미완성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인데 최근에는 정책적 가치가 높다는 측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 물론 9호 수송로 확보에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남북 10축은 원전 재난 대응 등 공공 안전 기능, 인구 소멸 대응 등 국가 균형 기능, 수소 3단 등 신산업 인프라 기능을 포함한 정책적 가치가 매우 높은 도로 인프라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더 이상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이제는 효율성만이 아니라 공평성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더 큰 사회적 가치에 좀 치중해야 될 때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유발 수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강릉선 이제 개통해서 열심히 운행하고 있는데 예전에 예타 받았을 때 BC가 0.1이었습니다. 당연히 예타 떨어졌고 평창올림픽 때문에 그걸 핑계로 예타 면제로 갔는데 현재는 주말에 표 못 구합니다. 정부 관계자도 정책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가의 근간 기관 교통망 구축이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된다는데 이제 그런 계획을 같이 하고 있고 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이제 수립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런 지역균형 발전이라든지 정치권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정부 안에 고속도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서 신속하게 고속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타 조사를 앞둔 속초 고성을 제외하면 삼척 영덕은 남북 10축의 사실상 마지막 단절 구간.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 국가 간선망 완결도 추진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2025)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가 1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축제위원회는 이번 축제 기간 지난해보다 2만 명 늘어난 6만 명이 방문했고 매출은 전년 대비 9억 원 늘어난 30억 원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는 배추, 무, 대파 등 주요 재료를 지역 농산물로 공급했고 축제에 참여한 지역 주민은 매일 150에서 250명 안팎으로 집계됐습니다. 평창구는 축제를 통해 지역 농업, 관광, 일자리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5 강원기업 글로벌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올해로 4회째 열린 이번 설명회는 도내 유망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내 유망 스타트업 9개사가 참여해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다국적 글로벌 벤처 투자사와 한국 법인 소속 투자자 등도 참가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산불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차 헬기 8대를 권역별로 배치해 대비 중이며 산불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연접 시군 헬기를 포함해 3대를 동시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산불 예방과 감시를 위해 산불 감시원 2천여 명,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1,000여 명 등 15,000여 명을 투입해 산불 취약 지역을 집중 순찰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임산업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산촌 체류형 쉼터를 허용하는 방안과 임업 후계자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부산림청은 현재는 산림 내에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숙소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산림에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산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업 후계자 제도에 적용되던 만 55세 이하 연령 제한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산림청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횡성군이 친환경 에너지 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복합타운은 69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와 폐비닐의 자원 순환 등을 실현하는 혁신형 환복 복지 융합 모델입니다. 공급면 초원리에 들어서는 에너지타운에는 폐열을 활용한 치유센터와 아열대 식물관, 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18일 내년도 예산안 1조 7,412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본 예산 대비 735억 원 증가했으며 경제도시 선도와 안심복지의 예산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특히 50여 건의 시민체감형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꾸미룸 바운처 지원금 81억 원 등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원주시가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은 물론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한 사람도 강력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지난 16일 원주 노림리에서는 쓰레기를 태운 뒤 남은 재를 밭에 버리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산림 인접지역에서 화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피해보상 책임이 뒤따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